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우선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의료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탄 촌철살인의 멋 3분 세평 제11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염치에 대하여. 지금 출마를 선언한 분이나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 내지는 고위공직자 출신. 저는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염치를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염치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지혜, 또 자기의 그릇을 스스로 아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아직까지 당선에 목숨 걸고 그게 아니면 자기 정치 생명에 어떻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가에만 골몰할 뿐이지, 내가 과연 저 자리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정도 자리를 맡을 만한 그릇이 되나? 내가 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해보고, 나는 그릇이 안 된다. 나는 욕심은 있지만 남의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양을 하고 자제를 하는 분을 저는 아직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에 모든 후보자들은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의 이점을 필사적으로 어필하고 PR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자기 스스로의 모자람을, 또 스스로의 그것을 한번 나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모든 선거에 할 수는 없고 대선에 나온다고 출마를 하였거나 주변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의 소위 말해서 결격 사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디 그분들이 혹 이 방송을 보는 기회가 되시면 부디 염치를 차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면 지지율이나 직함이 변할 수도 있고 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직함이나 존칭은 생략하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종인, 이분은 주변에 아직도 대선에도 나갈 것이다 하는 분이 많은데, 이분은 첫째 연세가 많으시고, 둘째로는 그분 스스로 수없이 젊은 일꾼, 새로운 얼굴을 주창하셨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경원, 이분은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을 했지만 사람들 뇌리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도 답 없는 투쟁 일변도의 그런 방식으로 피로감이 쌓여 결국 막판에 최고의 비준을 못 얻고 맹롭지 못하게 퇴진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대표 시절 실책도 한두 건 있었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그때 여당의 대표적인 3주택 의원으로서 이름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광우병 사태 때 누구보다 앞에서 열심히 투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여중생들이 생리용품 잘못 사용해도 광우병 걸린다고 막 울면서 시위를 할 적에 이분들도 진정으로 거기에 공감을 가졌다면 우선 그 위험한 땅에 사는 남편이랑 아들을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벌써 두 번째의 임전철수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의아함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과거에 동지였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인덕이 없거나 대인관계 관리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세훈, 한나라당 몰락 시작에 단초를 제공한 분이 아니었나. 너무 값어치 없이 서울시장 자리를 내던지는 바람에 또한 탄핵 전국에 야당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이분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참 아쉬움이 많을 정도로 너무나 조용하다가 결국 총선 때야 나오시더군요. 원희룡, 뚜렷한 자기 소신이나 이점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겠지만 이제 최소한 남자 대통령은 군대 미필자는 꿈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윤석열, 이분은 아직까지도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참 말이 많죠. 그런데 이분이 대선에 나오려면 이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이분을 대선 후보로 밀어줄 리는 만무하고 결국 야당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박 대통령을 포함한 지난 정권 사람들한테 유감 정도는 표시를 할 겁니다. 내가 정말 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정말 배려 없이 도둑놈, 나쁜 놈을 다 잡아 넣었는데 지금 정권에서 총장이 되고 보니까 여기도 나쁜 놈, 도둑놈이 천지더라. 정말 전적패는 적패도 아니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 어차피 내가 한 것이니 내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고 명예롭게 퇴임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 가능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낙연, 지지층이 얇고 사람이 너무 신중해서 자기 색깔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이분은 지금 거대 여당의 대표로서 뚜렷하게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것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대 여당 대표가 기껏 말을 잘못 꺼냈다가 야단만 맞았다. 이런 식의 표현만 할 뿐입니다. 이재명, 이분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송사가 있었죠. 또 전화통화 음성 파일도 그 당시 있었고요. 지금 문 대통령 보고 팬덤 정치를 한다,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분이 대통령 되면 그 이상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나마 문 대통령은 사람이라도 점잖아서 말이라도 신중하게 하는데 이분은 정말 말 나오는 대로 막 할 것 같아요. 몇 년 전 정치권에서 막말 프레이드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던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세균, 지금 입법부가 행정부의 통법부가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많죠. 그 통법부로 불리게 된 데에
기여를 제일 많이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 체제 하인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장으로 임기를 마쳤으면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회로 돌아가셔야지 다시 행정부 수반에 수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통법부가 되는 그런 길을 터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이분은 지금 지지자들이나 또는 반대했던 분들에게 거의 철진한 레코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누구도 가기를 마다하는 최고 험지에 가서 지더라도 아름다운 패배를 했었어야 하는데 갖은 설명을 갖다 붙이며 결국 상적분인 영광을 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한나라당 또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종인 씨를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창 시끄러울 적에 이분이 내가 지난 대선 후보로서 내 앞으로 대선 출마 안 한다. 그 대신 내가 지금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내 정말 우리 당을 살리고 나서 내가 깨끗하게 퇴임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주셨으면 지금도 많은 분들의 호응과 응원을 받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스형이 일갈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감사합니다.